이번 시간에 보는 작품은 보시다시피 이신희의 사후가고요. 고전시가 4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 교재에는 이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수만 나올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 해서 1수부터 4수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에 해석을 다 달아놨어요.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시간 2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특히 4수에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합시다. 자, 볼까요? 1수 바위에 있는 소나무 느면한 줄 반갑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의인법 쓰였죠. 이런 류의 작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설명 방법이잖아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표현하고 그래서 친화적 태도 그리고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친화 그리고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만든다 까지 기억해 두시고 느면한 줄 반갑구나. 그 느면하다는 얘기는 이제 위험 있고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나무의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반갑다. 풍상을 겪어도 다 아시는 것처럼 풍상은 실현 고난일 겁니다. 여유 있는 줄 전혀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즉 풍상을 겪는 가운데서도 여유 있는 줄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약해지는 줄 모르는구나. 이런 데에서 이제 풍상 앞에서도 강인한 소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그래서 봄빛을 가져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죠. 이 봄빛을 갖고 있는 게 소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됐죠? 그러니까 풍상과 대조되는 건데 풍상을 겪으면서도 봄빛. 여기서 이제 봄빛은 당연히 푸른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풍상이라고 하는 게 혹시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상이 서리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서리거든요. 바람과 서리는 가을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소나무의 봄빛이라고 하는 건 푸른색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꼭 그 색채 대비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풍상이라고 하는 건 가을과 겨울, 봄빛이라고 하는 건 봄. 그래서 가을과 겨울, 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서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고칠 줄 모른다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강인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4대구가 추구하는 뭐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조절개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1수 그런 소나무에 대한 예찰. 2수 동리의 심은. 동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담벼락을 말하는 건데 그 담벼락 아래에 심은 국화 마찬가지 대상 귀한 줄 그 누가 아나니 라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서리법입니다. 사람들은 국화 기운 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춘광을 번패하고 춘광이라고 하는 건 봄입니다. 봄을 번패하고 마다하고 엄상에 혼자 피니 요게 누가 갖고 있는 속성? 국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일반적인 꽃들은 당연히 뭐를 지향하겠습니까? 춘광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국화는 춘광 대신에 다른 일반적인 꽃들이 추구하는 춘광 대신에 엄상에 혼자 핀다는 건 그 엄사가 춘광 남들은 춘광에 반응하지만 국화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화의 속성. 남들이 안 피는데 혼자 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청, 청정, 독야 청청. 어즈버 감탄사 쓰였고요. 청구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겠다. 여기서 이제 청구하다는 건 맑고 깨끗한 거거든요.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왜 맑고 고결한 거냐? 남들이 안 피는 엄상에 혼자 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춘광이라고 하는 건 따뜻하고 좋은 시절을 말하는 거고 엄상이라고 하는 건 춥고 엄혹한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춥고 엄혹한 시절엔 다들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그런데 국화는 그때를 마다하지 않고 혼자 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상이 매우 청고한 거죠. 그래서 청고한 기상을 예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 삼수.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사대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함. 이게 사대부가 지향할 가치입니다. 삼수. 꽃이 무한하지만 매화를 심은 뜻은 자. 꽃은 많은데 매화를 심고 있는 것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예, 눈 속에 꽃이 피어서 눈과 한 빛인 것이 아주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굳이 매화를 심는 이유는 뭐냐? 매화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피는 겁니까? 겨울에 피는 거예요. 예. 남들은 피지 않는 그 겨울에 눈과 같은 색을 유지하는 꽃이기 때문인데 이때 흰색이라고 하는 건 이때 이제 눈과 같은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흰색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고 이때 흰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결한 이미지 또는 맑은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죠. 청청한 이미지. 하여튼 맑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시 사대부의 가치와 연결이 되죠. 다음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코 어일이 서리법 쓰였습니다. 색깔도 그러니까 남들이 안 피는 겨울에 핀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지 않는 흰색을 띠는 것도 매우 대단한데 하물며 거기에 뭐까지 있다고요? 그윽한 향기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그윽한 향기가 그러니 그윽한 향기까지 있으니 이를 아니 귀하고 어찌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역시 매화를 예찬하는 것이고 그윽한 향기라고 하는 것 매화가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매화의 속성. 예, 맑고 고결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지금 뭐 지주절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수인데요. 사수가 해석에 약간 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백설과 대나무가 서로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산과 봄빛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수에서도 충광하고 엄상이 대조를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다른 꽃과 매화를 대조하는 겁니다. 자, 사수에서는 백설과 대나무를 대조하고 있는 거고요.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온갖 꽃은 간대였고 역시 꽃과 대나무가 서로 대조죠. 그러니까 꽃은 백설에 피지 않는데 대나무는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르구나. 그렇다면 백설과 푸르름 또 역시 뭡니까? 색채 대비. 됐죠. 이렇게. 네. 어째서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이제 이 구절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구절인데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 청풍에 반겨 흔덕흔덕 한다 할 때 청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맑은 바람이에요. 그러면 뒤에 흔덕흔덕 한다는 걸 맑은 바람으로 해석하면 흔덕한다는 건 맑은 바람을 즐긴다. 또는 맑은 바람에 호응한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때 청풍은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대나무는 그러니까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푸르름을 유지할 정도로 강인한데 그런데 딱 하나 청풍이 온다면 흔들거린다. 그럼 이게 나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청풍이 와야 그때 호응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맑은 바람은 대나무가 지향하는 가치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푸름 즉 맑음이 강조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두 번째, 제가 밑에 해서 겨울바람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거죠. 청풍을 겨울바람으로 논다면 겨울바람에도 이걸 반가워해서 이 겨울바람에도 흔들거린다. 즉 반가워해서 호응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가워해서 호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겨울바람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돼요? 겨울바람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럼 겨울바람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겨울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뭐하지 않는다? 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강인함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청풍을 맑은 바람이라고 하면 이 맑은 바람은 대나무가 호응해주는 존재. 그래서 대나무가 지향하는 가치, 맑고 고결한 가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겨울바람, 우리가 이제 겨울에 부는 센 바람, 추운 바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추운 바람에도 죽지 않고 예, 여유 있게 흔들거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다? 강인함.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는 거, 여유로운 자세.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실현 고난이 왔을 때 그 여유로운 자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강인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의 강인함을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신희의 사후가를 봤습니다.